21세기 들어 재동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그 중에서도 고려인 동포들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외동포 하면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은 중국 동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급속하게 늘고 있는 그룹은 고려인 동포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의 고려인 동포 사회의 변화, 이것이 급격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한국 내에서의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각 자체도 적절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또 특히 이 국내 체류 동포들 중에서는 중국 동포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인 동포들의 체류가, 거주가 2020년대 들어와서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본다면은 이 자체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는 재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019년, 2020년 한국 내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도된 적이 별로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은 고려인 동포 자체의 한국 체류가 최근의 현상이고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실태 근거에서 우리가 재동포와 한국과의 관계를 모색해 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 갈등 구조도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문조사라든지 면접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고려인 동포들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고려인 동포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 정부는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비자를 고려인 동포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방문 취업 비자는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단순한 노무, 단순한 업종에 종사를 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재외동포 비자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별로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차별적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요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외동포 비자가 아닌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서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 입국은 많이 지체가 됐다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 이 비자 제도가 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즉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서 한국 내 고려인 동포들의 거주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체적으로 재해동포 비자가 발급된 것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발급됐는데 일부 대상에게 발급된 것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러시아 국가별로 재해동포 비자를 발급받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주로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고려인과 재해동포 비자로 들어오지만 취업을 하는 고려인, 이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설문조사를 보면은 70%에 가까운 고려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머지는 한국이 모국이기 때문에 입국을 했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30% 정도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에 온 고려인 동포들이 자녀를 동반한 가족 이주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볼 때 단신 이민, 노동 이주로서의 단신 이민과 가족 이민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이민을 한다는 것은 주로 정주 혹은 영주를 하겠다는 생각이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이주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러한 상황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제적으로 안정이라는 것이 어느 그 정도까지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정착이 좀 더 다른 동포들이라든지 외국인보다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또 고려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그러니까 대졸이라든지 이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문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이주하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고려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난다. 중국 동포와도 다르고 다른 동포와도 다르고 또는 다른 외국인들과도 다른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업종 종사는 이 제조 종사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단 주변에 지금 현재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인천, 광주, 김해 이런 곳에 고려인들이 집중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연계된 체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갔던 고려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한국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고려인들이 이미 집거하고 있는 지역 근처로 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한 40%,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35%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정도가 75% 정도가 돼서 아주 많은 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고려인들이 느끼는 한국에서의 힘든 점, 이런 점은 첫 번째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를 잘 못한다 하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또 편견이라든지 차별이 있다 하지만은 굉장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2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포들이 느끼는 편견, 차별에 비해서 고려인 동포들은 굉장히 낮은 편견과 차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고려인 동포들은 만족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을 어느 정도로 만족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매우 불만족이라든지 약간 불만족이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이 20%가 정도 됐고 만족한다는 정도가 약간 만족이 50%, 매우 만족이 20%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하는 점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려인들의 98.7%는 계속 한국에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계속 영주를 또 내지는 정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만은 그럼 국적을 취득할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보다 낮은 치수를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고려인들이 중국 동포들과 함께 한국 거주하는 동포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포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의 고려인의 통합은 중국 동포와의 통합과는 좀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점입니다. 이 고려인들에 대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고려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정부가 고려인들을 포함한 러시아 사용자 국가 출신들에 대해서 해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교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어보다는 러시아어가 훨씬 편한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자녀들에게 다시 배우게 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와 고려인 사회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